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 크루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어 자료를 막 보완을 했거든. 그러면서 이 앞에 이걸 집어넣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요즘에 특히나 뭐 잘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아무 생각 없이 크루즈 여행을 한 6개월 정도 갔다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죠? 네. 여행에 대한 욕구가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예. 사진만 봐도 그죠? 네. 힐링이 되네요. 시원합니다. 예. 크루즈 타보신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와우. 좋겠다. 얼마나 갔다 왔어요? 아니, 그냥 짧게. 캐나다 짧게 안에서. 네. 캐나다 안에서 네. 좋은 경험이었겠네, 그죠?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이 타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발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오후에 탁 차도 마시고, 예. 괜찮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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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녁에는 이게 시푸드도 좀 먹고, 신선한 시푸드. 그리고 이 노을도 바라보고, 아침에 이렇게 햇빛 착 받으면서, 그죠? 신선한 이런, 뭐, 샐러드가 있는 그런 햄버거, 뭐, 주스도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또 여유로운 시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 예쁘죠, 그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걸 만약에 간다? 예.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럼 과연 어떤 그걸 갖추고 있으면 어떤 그런 조건이 나에게 있으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충분한 돈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또 필요할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갔다 와서 또 한참을 일해서 돈을 모아서 뭔가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뭐 조금 다르지만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마음 놓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는 놀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나엘아임이라는 법인이 주체가 돼서 예, 주체가 돼서 좀 움직여 네,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PT는 돌아가면서 해요. 다 아이템들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예. 자, 그리고 저를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닉네임을 쓰고요. 저는 밥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제 교육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유대인 쪽 어떤 방식에 이렇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영어 토론, 그다음에 영어 에세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학원 운영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 쪽이니까 그 창업이나 이런 그런 돈과 관련된 공부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 스터디, 창업 스터디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창업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카페, 그 다음에 쉐어스 비즈니스,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들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포지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가의 포지션으로 있다가 이제 투자자의 포지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그 뭔가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이라임이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교육자의 그런 성향, 그다음에 창업가의 성향, 그다음 투자자의 성향을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런 나이라임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라임을 이끌고 있고요. 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회동의 이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이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가 사업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업 소개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일방적인 그런 정보들이 전달될 것 같고 해서 이왕 우리가 1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2번에 있는 여기 이제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면서 사업을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 예.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수익 창출하고 획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초기에 보셨듯이 뭔가 이제 크루즈를 타고 내가 나가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완성해 보는 게 어떨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회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제 저는 그 강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뭐 전문적인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체계화가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업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어떤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또는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딱 1시간을 진행할 거라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제목이 좀 거창한데 2021년을 준비하는 자의 3가지 키워드라고 잡아봤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본소득이고요. 세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의 성장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삶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터는 이 돈벌이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나이라임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교육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액션 플랜을 잡았냐면 파티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학습하는 걸 즐기자. 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냐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뭐 좌우로 보지 마시고 어떤 사업가나 아니면 이제 돈을 버는 측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participate in politics라고 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시민의 역할을 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인데요. play with team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팀으로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음소거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학로에서 이제 피자 운영하는 사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소리가 좀 나죠. 예. 그래서 이 3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키워드로 삼고 같이 갖고 갈 그런 뭐 단어이면서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시면은 요즘에 왜 그렇잖아요. 예,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예, 첫 번째는 유튜브고 두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온다 이런 얘기를 막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미래에 있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앞당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뭐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이런 유튜브의 그런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영상만 그렇게 이제 소비한다고 볼 게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컨텐츠, 그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거의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라고 좀 느낍니다. 그래서 뭐 K-MOOC라고 하고 그리고 외국에는 이제 MOOC라고 해서 대학교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를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앉아서 자기 방에서 어, 그 교수님의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획득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 코로나가 더 급격하게 지금 바꾸고 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하던 사업이 교육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교육이란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만약에 이제 내 자식이라면 내가 이런 걸 가르칠까?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론 교육과 에세이 쓰기 교육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입시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아이들한테 시험 대비를 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니아틱한 그런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제 많이 왔었죠. 예.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빠졌던 게 과연 교육이 어떻게 시작했을까라는 거를 이제 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이 생존에 연관된 거였죠. 예. 그래서 내 자식이 또는 내 이웃이 뭐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사는데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리고 요리하는 방법 뭐 안전하게 먹는 방법 이런 게 이제 교육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오면서 교육이라는 게 그 목적성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사실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교육이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음. 근데 얻었던 답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 교육이라는 게 본질에서 벗어날수록 굉장히 낭비된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한국에서 학교 나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시간을 썼는지는 제일 잘 알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영어에 대한 그런 감각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가장 월등하게 높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가면서 그런 영어에 대한 퍼포먼스, 즉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 영어 교육이랑 그다음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제일 발달돼 있고요. 그 액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가면서 학습이 옛날 방식으로 바뀝니다. 문법, 그다음 단어 암기.
예,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교육의 본질이 뭔지 고민하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것이 이게 삶에 적용될 수 있고 예,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하기 위한 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나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학습을 많이 할수록 줄어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예, 우리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내 꿈,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탐구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라는 걸 이제 해가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는 하지 않고 나를 제외한 모든 주변의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외우는 거죠. 뭐 이해하기도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나. 예. 어, 교육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생존, 첫 번째 이제 생존의 단계에서 예전에 물고기를 잡던 시절에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얻는 그런 교육, 뭐 글을 익힌다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장하고 경쟁하는 그런 목적의 교육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여기서 3번에서 4번으로 넘어오면서 창조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이 놀이의 그런 일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교육을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그런 방식을 적용하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지식을 통한 교육에서 현재 환경을 통한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모든 수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창조랑 놀이 예. 이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게 이게 사실 한국적인 의미의 이제 교육의 의미인데 교자라는 거는 한자로 가르칠 교고 육이라는 건 기를 육자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학습이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가 이 한자어에 있습니다. 예, 가르쳐서 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에듀카레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인데요. 에라는 거는 밖으로, 유카레라는 건 이제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뭔가를 밖에 있는 지식을 아이의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또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방식이고 에듀카레라는 거는 우리가 내면에 있는 걸 갖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에는 누구와 무엇을 해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요 방 안에 들어와 계신 이제 분 중에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하영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누구를 만나고 그다음 무엇을 해볼까에 대한 그런 액티브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우리 대표님이 또 계신데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학원에 박아놓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를 아이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앞으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잘못 적용이 돼서 왜 우리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 있잖아요. 그죠? 스카이캐슬. 그래서 실제로 그 스카이캐슬의 그분 이름이 뭐죠? 그 과외하는 선생님. 김주영? 김주영 김서영. 선생님. 맞아요? 김서영? 김서영이에요. 본명은 김서영, 안에서는 김주영이고. 김주영. 응. 예. 그런 역할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스카이캐슬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이 하는 거는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높은 분은 많이는 없어요. 한국에는. 근데 이제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제가 들어봤고, 그분한테. 근데 제가 만난 분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포인트였냐면 얘네들이 이제 사실 논문을 쓰거든요. 그때 교수님이랑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의사랑 논문을 같이 써요. 예. 근데 결국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러면 부모로서 또는 우리 자신이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걸 좀 즐길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 페인이라고 불렀는데, 그죠? 요즘에는 이 프로게이머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페이커인데, 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저희랑 같이 움직이는 황경성 대표라고 웹드라마 이렇게 하는 대표님이에요. 근데 페이커가 자기 고등학교 제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페이커가 뭐 집안 환경도 좀 불우하고 담임 선생님이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게 필요했었고, 근데 우연찮게 페이커가 이제 게임에 흥미가 있었는데 우리 황영성 대표가 그럼 게임을 해라라고 굉장히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예, 연봉이 이제 50억 예, 정도의 그런 프로게이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영승 대표님이 그 예능에 한번 나갔어요. 그 TV의 예능에. 그래서 페이커의 지인으로 이렇게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웹드라마 뭐 AOA 찬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돌도 같이 이제 촬영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이시고요. 여기 이제 찬미가 있고. 이건 이제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예, 접니다. 접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예. 못 제가 나중에 믿겠는데. 나중에 제가 그 요거 웹드라마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티 러닝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굉장히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포지션, 그다음 투자 컨설팅을 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회사 대표님이 하는 걸 저도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같은 걸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촬영하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엑스트라로 제가 출연도 하면서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예. 누구와 무엇을 해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제 학습의 키워드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더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게 우리가 판을 짜는 게 이 회사 나이라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영상 보시다가 영상이 잘 안 보이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유튜브 영상 보이시나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설명한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들리세요? 아니요. 소리 안 들립니다. 유튜브 영상 소리, 제가 그럼 이거 잠시만요. 나를 세상에 이렇게 소통하는 길이야라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몇 분 들을 건데 너무 길지는 않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걸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으로 넘어갑니다. 노동자, 노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미래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산에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산에 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홍수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은 개개인이 구성원이에요. 사회의 구성원인데 사회의 구성원이 없으면 국가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네.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기본소득을 줘야만 되는 거죠. 정부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만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자체로서 존재하는 자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근데 그 기본소득은 자 어디서 가져오느냐 저희가 연구를 다 했거든요. 음. 1번 조세 피난처에 가 있는 돈을 다 가져와요. 한 사람 두 음. 사람이 그죠 어디 누가 돈을 숨겨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스위스 가져와. 비밀 계좌 뭐 그렇죠. 이런 거. 스위스 비밀 계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지만 아, 그래요? 예, 케이만 아일랜드나 뭐 이런 데서 가서 음. 1번. 두 번째는 로봇. 로봇. 로봇세. 이게 로봇세를 했는데 이 빨리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로봇을 사람 대신에 전부 다 그냥 인간의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일하기 전부 다 보내서 걔네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손에 쥐고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로봇이. 걔네들이 돈을 벌면 인간이 우리가 싹 뺏어와서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것을 기본 소득세 그죠? 기본 그 UBI라 그래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에 네. 사용하고 세분에는 탄소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기본 소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밀레니엄 프로젝트 조사해 봤을 때 이미 70만 원 정도는 이미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70% 80% 돼요. 이미 저 북구 유럽이나 호주도 그래요. 76%.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굉장히 적잖아요. 사회 보장 이런데 대신 막 기업에다가 돈을 부어요. 그죠? 뭐 어차피 망할. 이건 망하게 놔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갖다 때려박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스템 외국에는 없어요. 그냥 아. 망하게 놔두는 거죠. 망할 것은 다 망하는 거죠. 코닥이 1위 하다가 망했거든요. 네. 네. 그 망한다고 미국 정부가 뭐 코닥을 지원해 줬나요? 그렇게 해서 사양 산업은 망하게 놔두고 그런 비용들을 복지에다가 그죠 또는 기본소득에다가 써주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 그죠 내가 이미 70만 원씩 받아 그러면 5명이면 뭐 350만 원 그리고 2030년 되면은 굉장히 싸지거든요 이게 생활비가 생활비가 싸져가지고 충분하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창조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알라스카에 저희 친척이 사는데 저는 외국인과 결혼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매월 40만 원에서 많이 받을 때 7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받거든요. 네. 예, 기본소득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뭐 술 마시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의료 그죠? 의료 보건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먹는 걱정은 안 하니까 버스 타고 시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뭘 창업을 할까, 뭘 더 배워서 뭘 할까 이렇게 굉장히 창조적으로 오히려 변한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예, 보통 보고서. 이렇게 기본소득세를 이제 의무화하면 사람들이 뭐 내가 놀아도 월급이 꼬박꼬박 생기니까 그냥 그렇죠. 일 안 하고 그냥 평생 띵가띵가 할 거다라고 띵가띵가 하는 생각을 사람도 하잖아요. 있겠지만은 80% 나다. 80%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어.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네.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만약에 기본소득이 나오면 아이들이 학교에 전혀 안 간다고 합니다. 왜 학교에 가느냐? 서울대까지 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직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학교를 안 가죠. 그러면 만약에 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산다면 우리가 일평생 3개 내지 4가지를 하고 죽어요. 나 같으면은 중학교 영어 선생을 했거든요. 저 한국에서. 그러다가 유학을 갔어요. 그죠? 유학 가서 외교관이 뭐 그죠? 외교가에 근무를 하다가 30년 하다가 요즘에는 네. 미래학자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텃밭 가꾸기 뭐 이런 거 하고 죽을 건데 예. 만약에 학교를 안 가면 아이들이 100가지를 하고 죽는다 그래요. 이거 하다가 너무 재미없으면 안 해. 저거 하다가 이거 그러다가 하나가 뻥 터지는 거예요. 너무 큰 발명을 하면서 걔가 또 10% 그죠? 8, 90%는 그런 아이들이 뭘 하나 뻥 터뜨려서 거대한 발명으로 부자가 되면 거기서 세금으로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이 나오거나 하면 사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부자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희는 이제 뭐 약간 유토피아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많은 서베이를 해가지고 요즘에 미국 아이들이나 유럽 아이들이 내가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미. 그리고 내가 막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욕심은 더 없어요. 노마드. 나 차 하나 있으면 돼. 차 가지고 뭐 돌아다닐 거야. 뭐 그게 캠핑카 같은 것도. 저걸 이홈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태양광으로 뒤덮여 있는 이홈 이런 거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뭐 와이파이만 되면 되니까 그죠.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점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죠? 신종 아이들이 지금과는 그죠? 스피시스, 뉴 스피시스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존의 그렇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그렇죠. 우리는 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 키워가지고, 그죠. 마지막에 집 한 채 사서 텃밭 가꾸기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 그죠. 예, 예. 재밌다. 600. 네, 그래서 유튜브는 뭐 박영숙 님이고요. 그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시고 제 얘기 들리시죠? 네. 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리서치 같은 걸 이제 해서 뭐 보고서 같은 걸 발간하고 그런 건데 2030년대에는 뭐 좀 이른 감은 있지만 한 절반 정도의 국가가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고 2050년 정도 되면 대부분 국가가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교육에서 두 번째로 기본소득으로 넘어왔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 세 개가 사실은 밀접한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 왔을 때 어떤 이제 변화들이 있을까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일자리 걱정 같은 건 안 한다. 두 번째 이제 노동의 개념이 사라지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그냥 존재 자체로서 충분히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뭐 로버세는 빌 게이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굳이 이제 현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제 자원을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옥수수를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면 사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옥수수가 남아돌아도 사실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그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과 조금 다른 시스템이 이제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도 현재 시행을 우리가 한다면 7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보고서에 돼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욕이 저하되지 않을 거다. 의료 보건 비용이 절감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영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이 흐름이 사실 3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300년 이전에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영원히 자본주의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본주의도 언젠가는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오고 딥러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이 이제 인간이 하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럼 앞으로는 어디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지? 그래서 성장 경쟁이 아니라 뭘 만들고 놀고 하는 데서 자신이 이제 인간의 그런 본성을 다시 찾고 여기서 인간과 로봇이 이제 구분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왜 부수냐면 이 로봇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로봇이 아니었겠죠. 그냥 기계였겠지. 이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하고 기계가 계속 부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산업 시대 초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걸 부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흐름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결국 인공지능과 딥러닝 그다음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로봇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아무리 이제 거부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인화거든요. 무인화. 그러니까 인간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편의점도 그렇고, 그죠?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무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김밥 천국에도 이 주문 시스템이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수셰프라는 이거 로봇 팔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요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뭘 소유해야 되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오면 기본적인 생활은 만족된다. 다만 이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그리고 분명히 아무리 기본소득 뭐 아까 그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뭐 부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게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뭐 이런 시대에 사실상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로봇이고 두 번째는 배당이라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쭉 오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인간의 역할들이 계속 축소되는 거거든요. 무인화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운영비가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는 반대 입장에서 노동으로 먹고 살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 뭘 우리가 가져야 여전히 잘 살 수 있냐 이 주제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째 로봇이고 둘째가 배당이라는 거죠. 네. 로봇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로봇이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주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로봇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투자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분석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분석을 해왔어요. 편의점이 우리가 사장님이 편의점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편의점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을 거고 그렇게 편의점에 투자해서 사장님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는데 GS25 같은 그런 편의점 주식을 사서 특정 기간 보유할 때랑 그 편의점을 운영해서 투자해서 운영 수익이랑 비교했더니 차라리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높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편의점 돌아가는 걸 아시니까. 예. 그런 측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로봇의 회사에서 우리에게 배당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이런 무인화의 시대에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인데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짧은 영상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언급했고 쭉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이제 왜 중요한지 그런 걸 이제 볼 건데요. 뭐 그 전에 영상을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라던 사진관과 에그 박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바다 건조식품 이시드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또 몽땅몰타라는 책의 작가인 장수빈이라고 합니다. 강동훈이라고 하고요. 일과 중에는 건축자재를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그런 납품업을 하고 있고요. 제 일과를 마친 후에는 독서모임 커뮤니티 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서모임 자체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제 만족이 크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안 생기다 보니까 뭔가 하는 일에 의욕도 떨어지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그때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던 거를 좀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 거기서 저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히 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겠어 라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글을 쓰게 됐고 또 그게 출판으로 이어지고 또 강연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계속 흘러왔던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그냥 좋아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진 찍다가 제가 원래 본업도 사진인데 사진도 좋아하고 이제 에그 박사라는 유튜버도 이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관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저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저자 초청 강연회를 통해서 모시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그냥 회사에서만 일을 했으면 결국 직장 사람들만 만나게 될 건데,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롭게 진행자가 영입되기도 하고 운영진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이후에 저의 관계가 훨씬 확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뀌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점은 제 인생이 완전히 풍요로워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람들,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세계를 덕분에 만나게 됨으로써 되게 제 일상이 정말 즐거워지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농담이고요. 좀 약간 삶이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도 얼굴 볼 일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된 게 좀 삶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의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 30대가 너무 많이 힘들고 좀 지치고 포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코리아 그랜마를 바라보면서 큰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사이드 내가 메인으로 하는 게 있지만 그 외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떼서 하는 걸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개발 쪽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뭐 글쓰기일 수도 있고 뭐 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고,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봤듯이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삶에 뭐 활력이 생긴다거나 뭐 바빠지고 즐겁고 뭐 이런 영역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party learning, 즉 어떤 학습에 굉장히 흥미가 붙는다. 그래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뭐 그다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런 긍정적인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업의 시대에서 이제 협업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러면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는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규직이라는 게 사라지고요. 계약직이 더 많아지고 프리랜서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뭐 잘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 성취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이드 프로젝트 역시 이제 굉장히 본질이 중요한 건데, 본질의 유무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본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그 맥을 지닌 일이 돼요. 근데 만약에 본질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이 주체나 그런 거에 대한 정의를 잘 못 내리면 나와의 성장에 연관되지 않은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사실상 대리운전을 하고 배민 커넥터를 하는 일이 우리가 부업으로 지금 하고 뭐 기타 소득을 이제 올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얘네들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그 크라우드웍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우리가 크라우드웍스 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크라우드웍스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 데이터를 주면서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0대 시선 트래킹 이렇게 해서 이 아이폰만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7,000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몇 포인트 이상 됐을 경우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창출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굉장히 저퀄리티의 그런 일을 잡다하게 하면서
돈은 못 버는 그런 형태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뭐 부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와의 그런 내 긴 인생에서 봤을 때의 그런 맥을 지닌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그런 걸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을 준비하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봤고요.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사이드 프로젝트, 실제로 이 세 개가 이제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또 한 해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의식적인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죠. 네, 그 동시에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 안에 이 세 가지를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라임이라는 이 법인 안에 이걸 이제 녹여내는 그런 문화로서 녹여내고 시스템으로서 녹여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마칠 때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간단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화덕 피자 브랜드인데 왓더 피자라는 브랜드고요. 그 외식 프랜차이즈 플러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인도 커리 퓨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달에 메뉴 개발을 하고 뭐 내년 초 런칭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밀리 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사이드 프로젝트, 그다음 뭐 투자, 뭐 기본소득 배당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프랜차이즈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그 다음 공식이 뭘까를 해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패밀리 체인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업체 중에 별다섯 크래프트 커피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대표님이 패밀리 체인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용어를 한번 창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한테 그 단어를 주셨고 제가 이제 그 업체를 컨설팅하는 그 과정에서 패밀리 체인이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걸 이제 정의를 저희 쪽에서 내렸고 저희 쪽에서 먼저 트라이를 하고 그 별다섯 크래프트 커피에도 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식 창업과 교육, 그다음 창업팀 선정하고 육성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초기 창업된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는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엑셀러레이터,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해서 그 초기 창업가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뭐 금전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지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외식업에는 한 어느 정도일까 봤을 때 저희가 그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프로시저를 외식업으로 갖고 와서 외식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가치 즉 밸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패밀리 체인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실제로 기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는 확장을 하는데 사실 프랜차이즈의 개별로 치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그 지역 내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지원 같은 건 되죠. 네, 본사에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로 과연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슈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뭐 10개의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이 들어오면 뭐 7개 성공하고 한 3개 정도 실패해도 본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그 3개의 이 가맹점이 굉장히 그런 압박을 받겠죠, 그죠? 쉽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일 거고요. 뭐 한 가정이고 가게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본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도 쌓고요, 뭐 부동산 자산도 쌓고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커넥션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 밸류보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밸류가 조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언더밸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가치는 훨씬 더 큰데 이 법인의 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주식은 대표가 갖고 있는 뭐 자산이고 거기서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체인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설계를 했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되게 심플하게 제가 소개드리면 가맹점주가 어떤 본사와 가맹 계약을 할 때 본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이제 설계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사는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산의 규모를 늘리게 되는데 이때 본사가 늘린 자산의 규모의 일부를 가맹점주가 갖고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다른 외식업체에 비해서 뭐 음식은 저희가 뭐 고만고만하게 뭐 비슷하게 하겠지만 이런 투자와 관련된 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성장하는 본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가맹점주와 본사가 어떤 다른 관계를 맺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맹점주가 본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패밀리 체인 시스템이라는 걸 설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이 시스템을 시장에다가 풀게 됩니다. 거의 마무리인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사업 파트너인 우리 윤정희 대표와 북카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가 있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너가 사업을 하면 좋겠다. 예. 뭐 번갈아가면서 갔다 올 수 있을 거잖아요. 2명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이 끈끈한 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때고요. 그럼 오늘 이제 얘기했던 그런 크루즈 여행 6개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있다면 맡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통해서 빨간색이 이제 액티비티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까만색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결된 그런 인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맥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아는 인맥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최근 이제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소통을 한 분들이고 첫 번째는 투자자이거나 두 번째는 창업가이거나 세 번째는 저희 파트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6년도에 경제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15년일 수도 있겠다. 15년.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창업 스터디 하면서 이렇게 윤정희, 오상훈, 김재한 3명이 창업 스터디 하다가 이야기 끓인 주전자라는 북카페가 울산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별빛방, 뭐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컨설팅하는 아우름 트러스트 투자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었고 돌이켜 보면은 이게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에서 모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이걸 하면 재밌을까 해서 계속 만들었던 거. 그래서 이 이야기 끓인 주전자 카페 안에서 세미나 같은 걸 막 하다가 이 쉐어하우스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이제 이게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어디가 출발점이었냐면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 비즈니스를 키우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하브루타라는 그런 독특한 토론을 하는데 1대1 토론인데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라는 걸 제가 교육 사업할 때 굉장히 딥하게 연구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이야기 끓인 주전자라는 북카페를 만들어서 어른들이 유대인과 같이 토론하고 책 읽고 그다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일단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이라임이라는 브랜드까지 왔고요. 뭐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은 없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마치고 바로 마무리를 할 거라서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에 그런 그 분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이런 회동을 조금 주기적으로 하면서 사업을 빨리 키울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뭘 볼 거냐면요. 저희가 실제로 투자를 한 30건 정도를 했고 18년도, 19년, 20년 쭉 오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커넥션을 갖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는 이제 나이라임이라는 법인을 활용해서 그 법인에서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스타트업이나 외식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동은 12월 17일 날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사례와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과 투자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